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예대 198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. 연극과로 입학을 했고요. 장진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그 전서부터죠. 연극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조금 그 동년배 친구들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아마 연극을 봤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장난삼아 전공이 나는 관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연극을 많이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되게 흥미가 생겼고, 그래서 사실 예체능이었는데 전공이 맨 처음에는 연극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연극으로 바꿨죠. 관심이 더 생겨서.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학도 그럼 이걸 더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. 서울예대의 가장 변별적인 특징, 그리고 가장 이로운 점은 모든 예술이 특별한 벽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연극을 전공은 했지만 탁과, 문예창작과나 극작과 친구들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거를 많이 배웠고, 그리고 방송연예과나 영화과 친구들을 통해서 미디어 쪽, 그러니까 영상 작업이 주는 매력도 또 많이 경험을 했고요. 영화 감독 제안이 왔었을 적에도 그냥 저한테는 자유로웠어요. 자연스러웠고 되게 그래, 내가 연극을 전공했으니까 연극 같은 느낌이 나는 영화 감독 한 명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런 방식의 작업이 아마 서울예대를 졸업하는, 그리고 서울예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당시는 사실은 되게 다기능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배우가 당연히 무대도 만들고 어떤 누군가가 연출도 하면서 연기도 하고 누군가가 글도 쓰기도 하고, 그렇게 그 연극에 빠져 지냈던 그 친구들 무리에서는 그게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. 제가 공식적으로 이건 내가 내 첫 작품이다라고 딱 쓴 거는 군대에 가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남을 때 그때 썼던 어떤 것들,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심정적인 기분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일 것도 같아요. 그래서 첫 작품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학교 복학하기 전에 저희 서울예대 동아리에서 그 작품을 올렸습니다. 아마 연극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연극은 살아있음이고 시간성이거든요. 그 시간, 똑같은 공연이라도 지금의 공연과 내일 있을 공연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연극할 때 가장 큰 보람은 내가 생각했던 무대, 내가 예측했던 관객의 느낌, 관객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그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, 그때는 정말 짜릿하죠. 짜릿하고,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내 작품을 통해서 잠시 이 각박하고 피곤한 삶에서 그들은 분명히 잠깐의 휴식을 느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, 그때는 그 어떤 훌륭한 약보다, 그 어떤 위로보다 내 작품이, 내 연극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. 그걸 느낄 때가 가장 큰 보람이에요. 이거는 영화랑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학창시절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그런 학창시절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든지 간에 뭐가 됐건 20대 초반에는 온갖 걸 다 꿈꾸잖아요. 저도 그래서 많은 꿈을 꿨죠. 근데
이게 불가사의한 운이 작용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이게 모든 게 다 실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말이 좀 안 되는 거고, 분명히 영문 모를 어떤 운이 오긴 합니다. 근데 그 운이 왔었을 적에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운에게만 바라면은 그 운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가진 생각은 난 좋은 글을 써서 뭐 서울연극제도 나갈 거고, 좋은 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내 영화가 이렇게 개봉되는 것도 상상을 해보고, 그러다가 되게 뜻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좋은 어떤 창작 그룹을 만드는 것도 상상을 해봤고, 근데 그런 것들이 졸업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다 이루어졌는데,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되게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던 이유가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준비했던 결과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적지 않게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기회, 저는 그냥 단순히 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글 쓰는 것에 관해서는 지름길이 없어요.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그거는 하면 할수록 어느 지점서부터는 고갈직이에요. 그래서 끊임없이 점점 얕아져 가고 있는 내 안의 거를 계속해서 어떤 걸로 인해서 자양분을 만들어야 돼요. 그건 이제 끊임없는 독서, 그리고 대화, 그리고 경청,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냥 뭐가 필요해서 대극장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. 대극장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, 대극장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효경 교수님께서 그때 제작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. 다른 반 친구들과. 그때 그 수업에서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. 선생님,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마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제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몇 년 동안의 기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으로 남았어요. 우연히 남의 수업에 잠시 들어가서 물건 가지러 갔다가 잠깐 들었던 그 한마디가,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,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 말이 뭐냐면, 사실 모든 예술은 지금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걸 지향해요. 하지만 결국에 과학과 수학은 아니에요.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준, 나에게만 준 어떤 느낌, 육감, 이게 최종적인 예술적인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게, 이게 얼마나 교육자로서 얘기를 하자면, 혹은 무슨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대학생으로서 얘기를 하자면, 얼마나 이게 그 문장이 조금은 신빙성이 없고 조금 무책임한 문장이잖아요. 아니 뭐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, 그냥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거야 라는 거가,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예술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유효기간이 좀 길어요. 왜냐면 지금 졸업한 지가 이미 30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저는 그 문장을 믿고 있어요.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제가 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었을 적에 제 동기들, 같이 입학한 애들을 이렇게 보면 숫자가 꽤 됐거든요. 100명이 넘었으니까. 그 100명이 어떻게 다 우수해 보이겠어요. 그러니까 속에서 드는 생각은, 아니 도대체 저런 애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지?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. 특이한 친구들. 그리고 분명히 그래도 서울예대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셌고, 진짜 그냥 실현예술을 위한 학교 중에서는
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학교였는데 아니 저런 애가 어떻게 들어왔지?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저는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만의 특별한 개성이 이제 막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. 이 학교를 움직이고 맡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울예대를 희망하신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답습하는 정석적인 완성도를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을 두려움 없이 마음껏 뽐내십시오.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로 잘 봐주시는 분들이 현재 이 학교를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은 무엇들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의 예술적 창작 작업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학교가 광고에 써 있지 않은 이 학교만의 가장 큰, 우리 서울예대만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.